발로는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오늘 저희가 모신 출연자분을 예.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일단 주제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부조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개인 투자자하고 대주주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근데 뭔가 부조리하다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거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그러면서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네. 자본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게 개인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명백하게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불평등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뭐 팔지 뭐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주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도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권력자라고 해도 우리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네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그냥 쉽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부조리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요? 전문가죠. 왜 비웃으세요? 예, 비웃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제 기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그 자본시장 관련해서 네네. 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의 책의 저자기도 하고 음. 그분의 책은 실제 금융당국의 어떤 교과서처럼 읽혀서 오. 그 자본시장 정책 바꿀 때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그 생방팀 부장으로 현재 직함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방팀 부장입니다. 유일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일한 기자를 모신 거는 최근에 유일한 기자가 이제 지금 기사를 쓰는 위치는 아니고 이제 관리를 하는 위치인데 그렇죠. 자진상폐 관련한 기사를 굉장히 좀 길게 쓴 적이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상폐라는 게 좀 우리한테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회사가 망해서 혹은 거래소가 너 나가 해서. 네, 보통 네. 쫓겨나는 게 대부분인데 자진해서 나는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걔네가 왜 그렇게 상장 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대주주가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해서 그 주주들의 자산을 모두 빼가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를 좀 폭로를 한 기사였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해서 네. 그거를 읽은 사람들 중에 국회에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야 이건 제도 개선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바치강제에서 관련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그렇게 불리한 건을 한 5가지 정도 하자. 그래서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옛날에 그 동일재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동일재지. 예. 이제 태림포장 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기고만장 할 때부터도 그 저평가된 이 자산주들, 가치주들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왜 저평가 됐는지 네. 그런 이유들을 이제 많이 좀 이제 취재도 하고 일종의 이제 탐험도 많이 떠났고 네, 사실 네,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테림 페이퍼 이름이 이제 동일재지가 테림 페이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상패도 됐고 근데 예.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폭탄 배당했다는 거를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상장 폐지됐으니까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연스럽게. 네. 그랬더니 웬걸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위해서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일반 주주들한테. 자사주 공개 매수. 그러니까 예.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기업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주주가 사는 게 거예요? 아니고 회사 기업이 돈으로. 네네. 회사 돈으로 사는 그렇죠. 거. 네. 그 대주주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네. 그 대주주 및 그 회사까지 네.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한 지분율이 이제 95% 넘기면 네.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반 주주로부터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이제 신청했는데 네. 그게 이제
가격이 그때 2015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격이 주당 3,600원. 매수가가요? 매수가가. 매수가가. 네, 예, 공개 예. 매수 네네. 가격이.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주주들은 개미들은 3,600원에 이제 왜냐하면 상폐한다니까. 네네. 그렇죠. 상폐하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혹시 상패되기 전에 마지막 찬스다. 네. 내가 사주겠다. 그리고 네. 그 당시 혹시 상패되기 전 뭐 시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가? 자사 네. 시가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3,600원에 이제 공개 매수가가 결정이 됐는데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시가는 당시 한 3,500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네네. 근데 이제 1,000원 100원 더 쳐줄게. 뭐 예. 그러면 조금 더 쳐줄게. 그런데도 당시 이제 PBR 이 수준이 한 0.4배, 0.5배가 안 됐죠. 네. 그 정도 가격에 이제 반토막밖에 다 산 거예요. 네. 이를테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폐하고 나서 그 작년 3분기 말 네. 이제 분기 보고서 보니까 4,611원인가요? 주당요? 4,600원. 예. 그러니까 4,600원. 배당을 예, 배당만. 배당만 주가가 3,600원인데 네. 배당을 4,600원. 그렇죠. 그러니까 150. 개미들이 판 가격은 3,500원. 배당이 아니라 판 가격이 그쵸. 3,600원인데 그쵸. 예, 예. 배당만 4,600원. 그러니까 한 제가 번에. 3,600만 원을 들고 있었으면 네. 갑자기 저한테 4,600만 원의 통장에 꽂히는 그렇죠. 배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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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3,600원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배당 시즌에 4,600원에 배당이 들어온 거지. 그런 그럼 나는 셈이죠. 내가 들고만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또 주가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미 주식을 팔아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사실은 이 골판지 업종이 지금 좋았어요. 올해도 네네. 그렇고 엄청나게 초호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까지 한 600 몇십억 정도를 이제 순이익을 냈어요. 예. 그거 한 95%를 이제 딱 배당으로. 배당 깔끔하게. 성향이 95%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가 배당률은 한 120~30% 되고 배당 성향은 성향은 95%가 되고. 이제 대주주가 이제 IMM이라고 네네.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한 600억 정도를 이제 회수를 해갔죠. 그래서 단박에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IMM이 테린 포장을 인수한데 테린 포장 당시 동일대지 예. 이제 인수한데 쓰이는 돈이 한 3,500억 정도가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600억으로 그때 이제 그 테린 페이퍼 이제 배당으로 이제 한꺼번에 회수를 했고 지금 이제 테린 포장 자체를 이제 매각하려고 이제 그게 구체화됐거든요. 예, 예. 뭐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그래서 아이비 업계에서는 뭐 한 1조 원 정도는 뭐 상회하는 거 아니냐. 지금 워낙 업황이 좋아요. 워낙 업황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이렇게 취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테린 포장의 원래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를 네. 사모펀드에다가 이제 그 정도 가격에 넘겼을까요? 그 정동섭 회장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네. 워낙 이제 뭐 이 골판지 업계는 제가 뭐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더 이상 이제 이 업을 좀 하기 안 하고 싫다. 싶고. 네. 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럼 보통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손자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데 그분은 제가 정확한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남의 이제 어떤 그 집안의 일이기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냥 이 가업을 이제 포기하는 손을 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 업계에서도 너무나 사실은 놀랐다는 거죠. 당연히 그 아들한테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모펀드한테 예. 그거를 당시 이제 주당 한 평균 매각 가격이 주당 한 5,300원, 400원 정도 이렇게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받고 이제 사업을 정리한 이제 이런 셈이 됐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배당을 칡꼬리 배당 이렇게 하고 아주 그 보수적으로 이른바 이제 너무나 이제 보수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에 이제 뭐 한 0.5도 안 되는 네네. 0.3, 0.2 뭐 PBR 이 정도 거래되는 그 중견 기업들이 지금도 네. 그렇죠. 예. 아주 많습니다. 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2011년도인가요? 개정되기 전에는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규제가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말 그대로 오너의 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액주주의 목도 아니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회사가 지분율만큼의 네네. 몫이죠. 예 회사가 회사 돈으로 산 거니까 이거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 지분인 거죠 사실 예.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MB 정부 때인가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게 이제 상법이 확 이제 2011년도 이제 뜯어 고쳐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상장사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배당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주주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네라고 주장할 수 있죠. 네. 예. 네,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발행 주식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네네. 주상 가치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게. 그래.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다 하면 소각을 하는 게 아. 사실은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사주를 소액주주를 위해서 사 모은 게 아니야. 그냥 자기들 나중에 승계할 때 구조 바꿀 때 쓰려고 사 모았는데 네. 그러니까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아 이거 사실은 주주들을 위해서 위해서다. 사는 거야. 그러면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 말 나오면 이제 그때 소각할게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할 때 네. 뭐 좀 이게 좀 뭔가 좀 여론이 안 좋을 것 같다. 아 이거 우리 뭐 주주에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소각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환심을 사야 될 네네. 필요가 있을 때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여론과 관련된 거 아니면 권력과 관련된 거 이럴 때 써먹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원죄는 자사주는 사실은 그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그 가운데에 있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성격을 지닌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대주주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네. 매우 유리하게 아주 그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옛날에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자사주를 그때 삼성생명인가요? 예. KCC한테 이제 네. 네. 에버랜드였죠,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KCC한테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기사다. 아,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KCC가 그 삼성그룹에 그것도 잠깐 그때 부연을 네. 하자면 삼성물산 그 합병할 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백기사한테 자사주를 팔아서 의결권을 행사를 시킨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보면은 그러면 그 살아나는 의결권이 누구를 위한 의결권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비유. 네. 편의점을 하는데 이조 앵커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10,000원 중에 5,100원을 내고 이조 앵커가 4,900원을 냈어요. 네네. 그리고 대신 일은 내가 하고 네. 이조 앵커는 그냥 우리가 번 돈에 그냥 이익만 가져가는 걸로 하자고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50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그 거의 그 수익에 네. 내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줄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이조 앵커가 이제 야 그래도 그럼 나의 그 49%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러면 아니 내가 대주주인데 내가 경영하고 있는 건데 뭘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러냐라고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업하자 그랬을 때 이조 앵커가 저랑 사업하겠냐고요. 안 하죠. 근데 저 같은 놈들이 모든 편의점에 깔려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편의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편의점 시장에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럼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소수주들이 투자를 해봐야 맨날 그 대주주들한테 털리면 시장에 진입하고 싶겠냐는 거지.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자본시장의 가장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보여줬지만 이제 부의 어떤 자산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그쵸. 네. 기능을 하는 그런 통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대주주한테 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떠나는 거죠, 뭐 이 시장을. 그렇죠. 네, 이 시장을 떠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장이 쪼그라들죠, 사실은. 예.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나는 상장하는 게 싫어, 상폐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 매수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95%를 채워야 되니까. 예. 그 대주 오너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것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를 산단 말이죠. 네. 그럴 때는 그 가격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사주를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 자체도. 네. 예. 근데 지금은 이것도 사실은 매우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얘기인데 지금의 그 공개 매수 가격 이런 거는 다 시장 가격에 기초해 있어요. 우리가 맨날 3개월 평균, 6개월 예, 평균, 예. 뭐 1일 평균, 네. 한 일주일 평균.
요것들을 또 이제 평균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치내가지고 공개 매수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가 적정가라는 환상에 기반을 한 제도죠. 근데 시장가가 이제 적정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뭐 견제할 사람도 없고 배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가를 낮추고 싶어. 예.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세도 안 내고 네. 공개 공개 매수 나중에 자진 상패도 하고 싶은데 공개 매수 가도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럼 배당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식시장,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많은 그 거래되면서 형성되는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매수 매도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해가지고 공정하다. 그 시장 가격은 뭐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 기저에 흐르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한쪽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성되는 그 시장 가격은 또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일부러 횡령 공시내는 사람도 봤어요. 대주주가 일부러 횡령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의 횡령을 해가지고 네. 공시를 아. 해버려. 주가 떨어뜨리려고. 주가 떨어뜨리려고. 네. 그러면 횡령 공시나면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실질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돌아오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자사주가 갖고 있는 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없애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랑 그리고 자사주도 분명히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존재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사주의 기본 목적은 주가 관리하고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원래. 태초 이 상법상 자사주 매입에 엄격했을 때는 네. 이제 주주가치 제고. 예. 네. 예, 이거는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익 소각을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원래 소각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을 텐데 그거는 또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 너무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서 태워버리는 뭐 이런 네네. 것들 이런 용도로만 사실은 이제 허용 매우 까다롭게 허용됐던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네네. 건데 사실 자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제 탄생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막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진상패, 네네. 승계, 뭐 분할, 그다음에 이제 백기사, 예. 뭐 정말 뭐 약방에 이제 감초처럼 뭐 그러네. 다 이제 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돈 안 들이고 회사 돈 이용해서 자기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용도들. 예. 네, 그러니까 이 폐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이제 시장 가격의 문제, 이 시장 가격이 정말 공정하냐? 예.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널리 이제는 좀 인정하고 뭔가 좀 제도 개선이라든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다 알지만 BWCB 같은 거, 네네. 예. 예. 뭐 상장사들이 코스닥 기업들 뭐 숱하게 찍어냈잖아요.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 이것도 다 이제 그 전환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채인데 전환 가격도 다 이게 시장 가격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예. 아까도 3개월, 1개월 뭐 그날 네. 평균치, 가중 평균 해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또 이게 또 다 3호로 발행돼요. 3호로. 네네. 예, 예. 예, 대주주한테 친한 사람, 몰아주기. 대주주한테 친한 펀드 그렇죠. 이쪽한테만 발행되거든요. 근데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환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낮춰야죠. 예, 주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주가를 어떻게 낮추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의혹, 정황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있어요. 대주주의 권한하고 경영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장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말이에요?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건을 만든다면 안 팔면 돼요.
아, 네네. 그러면 재고가 쌓여가지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떨어져요. 네. 실제로 있는 사례기도 하고. 진짜요? 그리고 물건 사올 때 비싸게 사오면 돼요. 네. 비싸게 사오면은 이게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울 거 아니에요. 네. 비싸게 판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로 비자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아까 배당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괜히 쓸데없이 사람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사람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아까 나머지 그 49%에 있는 그 사람이 너 혼자 월급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라고 항의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 자사주의 이야기를 좀 제외하고 네. 나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 그 권 기자가 말씀하셨던 일부러 주가 떨어뜨리는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시장이 원래 그렇게 좀 생긴 것도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도 뭐 어떤 자본시장에서든 그건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 BCW 이런 거 발행할 때 일부러 잠깐 주가 놔뒀다가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그 행태인 거잖아요. 그게 이사회 구성에서 네. 이게 대주주가 이사회를 다 구성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프리패스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이사인가는 그거를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감사가 고발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네.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글로 이사회 넘어가고. 구성도 네.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내이사, 사회이사 포함해서 뭐 9명이 있다, 5명이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 과반을 뭐 소수주주들의 소수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로 바꿉시다. 이건 사실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그 분리선이 맞아 이런 지금 상법 개정안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사회 구성에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듣고서 최근에 뭐 들었던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 독일은 뭐 노동이사제라 그래가지고 노동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네네네. 그건 좀 잘못된 얘기긴 하대요. 그건 지배이사회가 있고 경영이사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이런 체제로 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이사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기관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노동이사라는 사람은 뭐 항상 노동자들의 임금 올려주라고만 하고 막 그러냐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안 좋아지면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같이 생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노동이사가 가서 앉아 있는 거에 대한 효과.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뭔가 이게 오너를 위한 어떤 의사결정 안건 자체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너를 위한 안건이 슬쩍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사들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오너도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이걸 보고서 딴 데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언론이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면은 자기도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게 더 당당하게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배당주만 투자하시는 분의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굳이 그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물론 나중엔 차익 실현 언젠간 하겠죠. 뭐 나중엔 언젠간 하겠지만 그 주식을 난 팔 필요가 없다. 왜냐면 매 분기마다 이게 막 꼬박꼬박 배당 들어오는데 뭐하러 팝니까? 이걸 만약에 외국인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외국 기업들이 쭉 계속 사 모아서 그 매 분기마다 배당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그 주식 시장의 환경이 펼쳐지게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오명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 ATM 기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굳이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바뀌고 그 이사회가 바뀌고 이런 거가 우리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자체를 지켜줄 수,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나는 이 기업의 이사회는 외부 이사가 없어, 독립 이사가 없어. 근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니야라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까지도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유일한 기자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